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래간만에 기자의 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최근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한인 회장 횡령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3번의 기자회견 현장을 직접 다녀오고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대화가 쉽지 않기 마련입니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뉴스앤포스트는 이번 사태를 핵심 이슈별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일 둘루스 한 제과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작년에 집단 사퇴를 발표한 한인회관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위원들은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회장이 15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그 사실을 감추고 자신만이 입출금할 수 있는 구자를 만들어 입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입금 증명 자료나 보험사로부터 발행된 체크 같은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모여든 20여 명이 넘는 전직 한인회 집행부 임원들과 한인들은 관리위원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기자회견장은 이홍기 회장 성토대회장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8일 오후 이홍기 한인회장이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문제의 보험금은 약 15만 8천 달러로 작년 4월 4일부로 한인회 주 계좌에 입금됐고 그동안 한인회 유지 운영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체크 사본과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제시했습니다. 횡령이라는 주장은 증거도 없이 추측에 의한 주장이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지난 2022년 12월 25일 스프링쿨러 등이 동파하는 사고로 한인회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 지급된 것인 만큼 당시 건물을 총괄하고 있던 관리위원회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 구자에 넣고 한인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회 측은 한인회가 보험료를 내는 것은 한인회관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혹시 생길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 한인회관 건물 관리뿐 아니라 한인회관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인회는 만약 건축위원회가 든 보험이라면 건축위원회 구자에 넣겠지만 한인회가 한인회 건물과 한인회 내 각종 사고, 한인회관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대비해 든 것이니 한인회 메인 구자에 넣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물난리가 났을 때에도 이를 말리기 위한 광풍기 대여비, 물 빼는 기계 대여, 손으로 퍼낸 분들에 대한 인건비 등도 보험료에서 지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보험료 처리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5만 달러가 넘는 거액이 입금됐는데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특히 4월 초에 입금이 됐으니 적어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재정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3번의 재정보고가 모두 허위보고였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이용기 한인회장은 유감이라고 밝히고 질책은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횡령을 한 것이 아니고 한인회 구자의 입금에 한인회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사과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제가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 어카운트 들어가 있고 정식 우리 그 메인 거기에 어카운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어떤 잘못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여기서 여러분이 지적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직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한인회에 손해를 줬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임을 적용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릅니다. 왜 이홍기 회장이 15만 달러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가 여전히 궁금하실 텐데요. 한인회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당시 관리위원회는 한인회관 수리 보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 패밀리 재단에서 받은 40만 달러로는 역부족인 상황이었고 추가로 펀드레이징을 할 계획이었지만 그 또한 잘 풀리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만 달러 보험금을 관리위원회로 넘기면 건물 보수에 온통 돈이 들어가면서
한인회 운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인회 측은 설명합니다. 한인회는 평화의 소녀상을 한인회관에 설치한 이후로 평소 한인회에 거액을 기부해 오던 보수 성향의 원로들의 도움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재정난에 직면한 한인회는 건물 보수는 급한 것부터 하고 일단 한인회 운영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홍기 한인회장이 정확한 재무보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상상력이 돌이키기 힘든 음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엇이 팩트인지 확인할 때까지 자중하는 미덕이 사라진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미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한번 상한 가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요 며칠 취재하면서 보니 싸움을 부추기는 선동하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상처를 보듬어주고 화해시키려는 중재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흥운동은 철저한 회개운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인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첫째, 한인회 정관에는 재무부회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회는 담당 회계사가 재무부장을 맡고 있지만 재무부회장은 공석입니다. 둘째, 분기별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재무보고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는 15만에서 18만 명을 언급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수백 개 진출해 있습니다. K문화가 주류 사회에도 확산하면서 한인들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에 맞춰 한인사회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한인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찌됐든 한인회가 우리 한인사회 전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지켜볼수록 한인회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